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7월 초 G2의 무역 전쟁으로 심하게 흔들렸었던 우리 주식시장. 이제 7월 말이 되니까 무역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내부 자체적인 기초 체력과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정책, 기본 방향이 이러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 주도 성장에 여기에만 치우쳐 있고 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또 장기적으로 중요한 혁신 성장에는 전혀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가 수출 아이템을 다변화할 수 있을 혁신 성장, 모멘텀, 정책 모멘텀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수출 지역도 좀 더 다변화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자, 수출 지역, 현재 우리나라 수출 금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국가들 10개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전체 비중 가운데 26.7%,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지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11.6%, 베트남과 홍콩이 7%대 후반, 일본은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만과 인도가 2%대, 필리핀까지 2%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남미의 멕시코가 1%대 후반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만일에 G2의 무역 전쟁의 여파를 받는다면 혹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극심한 참패를 겪게 된다면 이러한 여파는 반드시 우리 경제에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수출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중국 소비 수혜주들이 이달 들어서 추세를 이탈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러한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아모레퍼시픽 보시죠. 자, 10월 이후에 나타냈었던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사드 여파가 해소된다라는 분석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추세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LG생활건강입니다. 200일선을 이탈하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도 말이죠. 호텔신라입니다. 역시 20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조금씩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일 장기 평선을 이탈하거나 전저점을 깨면서 굉장히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국내 중국 소비주입니다. 반면에 중국 주식시장은 일단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 관련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죠. 7월 초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7월 6일 2,691포인트 저점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200포인트 정도 올라서 2,880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G2 무역전쟁 여파에 대비해서 중국 정부가 경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정책은 7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하반기 중국 경제 운용 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하반기 경기 부양 기조로 정책을 전환할지 확인해 보자. 이것이 주목된다라는 분석입니다. 과연 국내 중국 소비주들도 이러한 정책 윤곽을 중국에서 확인했을 때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11년 이후 6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한 박스권 장세를 연출했었는데 지금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박스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코스피가 PBR 1배 수준에서 지난 1배 수준은 2007년은 굉장히 낮았죠. 점점 더 올라오면서 현재 PBR 1배는 2220포인트 선입니다. 자, 이렇게 PBR 1배 수준을 이 저점으로 다지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 지지력 역할을 했던 선인데요. 과거 2008 금융위기 때 잠시 이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 2014년, 16년 때때로 잠시 이탈을 하기는 했어도 PBR 1배 수준은 계속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지지했었던 라인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을 둘러싼 경제 여건이 무역전쟁과 저성장 같은 부담스러운 이슈이긴 하지만 과거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 때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2200선 초반에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2016년 말부터 이어진 상승장이 마감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11년 8월 시작된 이 장기 박스권 초입 국면과 지금이 비슷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고 하방 경직성은 강할 때 형성이 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우리 기업들의 예상 이익이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반도체의 과도한 이익 집중도로 코스피가 할인 거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대면서 상승 모멘텀이 현재 부재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2200에서 2500포인트 선에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면서 장기 박스권 국면에 대비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이 온다면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을 펴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장기 이익 성장 전망치가 제로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롱텀 EPS 그로스라는 것이 파란 선이고요. 코스피가 현재 연한 파란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18개월 이후에 이익 성장치 전망이 제로 수준에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익 전망의 고점을 확인했었던 2017년 말부터 코스피의 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18개월 후 기업 이익의 전망치가 변화가 없다면 향후 1년 정도는 코스피가 2200선에서 2450선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메리츠종금증권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이익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들이 좀 더 많아져야 하고요. 이것은 내수보다 수출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수 소비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지표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익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개선될 때 코스피는 반응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박스권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수출 아이템의 다변화, 수출 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